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로이 비트코인 로이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5억을 벌었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기야, 물가는 왜 오른지 알아? 뭘까? 모르겠는데. 그치,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난 이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먼저 돈은 희소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하는 매개체야. 처음엔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금, 조개 껍데기 같은 상품 화폐가 됐고, 그 다음에 주화, 동전 같은 금속 화폐, 동전이 무거우니까 동전을 대신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지폐가 탄생하게 됐고 현재가 된 거야. 희소성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흔한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돈 역할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고,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쓰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누구나 받아주는 이유는 이 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요즘 돈의 희소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예전엔 전 세계 대부분이 화폐의 가치를 금에 고정했었어. 그걸 근본이자라고 하는데 1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 20분의 1 온스를 교환할 수 있었지. 말 그대로 돈은 금이 많아지지 않는 한은 돈을 발행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닉슨 쇼크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화폐는 법정화폐 체제로 전환이 됐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금이 있어야 정부도 돈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1971년 닉슨 쇼크가 터지고 나서 정부 마음대로 돈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야. 5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세계 GDP 1위인 미국을 보면 부채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대략 36조 달러인데 이 금액은 가만히만 있어도 1년에 1200조 원의 이자 비용을 내고 있어.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응, 들어봤지? 미국의 국방비를 천조 가까이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2위에서 12나라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서 그런 거야. 근데 1200조의 이자를 숨만 쉬어도 매년 나가게 되는 거지. 이건 미국 자료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폐 발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계속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화폐 발행되는 양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100년간 달러는 약 99%의 구매력을 잃었다고 해. 100년 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양을 지금은 100분의 1밖에 못 산다는 거지. 이건 가장 강하다는 달러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더 떨어졌다고 보면 돼.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같은 물건을 사도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이지.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미국에선 작년 2024년 인플레이션을 2.9%로 발표했어. 우리나라는 2.3%로 발표했지. 응? 2.3%? 말도 안 돼.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맞아, 이 인플레이션은 실제 체감하고는 많이 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내가 소비하는 패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CPI가 2.9%로 발표됐고 그중 세부 항목의 외식 물가는 10%로 올랐을 때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10%로 체감을 하지만 집에서 대부분 요리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체감이 없을 수도 있어. 두 번째, CPI는 정부의 입맛대로 조사할 수 있어. 과일값의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어보면 사과가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 대신 안 오른 배로 측정을 할 수도 있거든. 같은 과일이니까. 실제로 내가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 천국을 찾아봤어. 2010년에 김밥 한 줄의 가격은 1,000원이었어. 최근에 갔는데 김밥 한 줄이 3,500원인 거야. 이걸 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해봤는데 매년 8.7%가 오른 거였어. 내가 직장 다닐 땐 내 월급은 3%도 안 올랐던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통화량은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산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돼? 난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비트코인? 끊임없이 늘어나는 통화 발행량에 가장 뛰어난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 먼저 유일하게 총량이 100% 확정된 자산이야.
금 같은 경우는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요즘은 우주의 소행성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캐오자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 주식은 기업의 사장이, 부동산은 정부가 무한히 생성할 수 있어.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지.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고정돼서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이건 자산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야.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구조야. 반감기 들어봤지? 반감기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해. 4년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받는 보상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말은 공급량이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야.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면 희소성은 2배로 증가하고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할 때 사람들이 반감기를 많이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 작년 2024년이 비트코인 반감기였어. 가격 상승은 보통 반감기 다음 연도에 크게 상승하는데 올해 2025년이 해당하는 거야. 세 번째, 통화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야. 전 세계의 통화 발행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M2 광의통화라고 해. M2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크립토 애널리스트 콜린이라는 사람은 트레이딩 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통화 발행량의 증감 90일 이후 비트코인과 M2가 최고 89.9%의 상관관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 이게 100% 따라간다는 아니지만 통화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연결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이것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이것만 알아도 왜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다음으로 내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 자기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부자는 일을 안 해도 돈이 계속 늘어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지 않을까? 맞아. 그게 핵심이야. 부자들은 생각이 달라.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여태까지 모아왔던 돈과 대출을 받아서 자가 마련을 위해다가 써. 예를 들어 보면 5억을 대출했다는 가정으로 금리 2.7%로 계산했을 때 이자만 월 112만 5천 원을 내야 돼. 여기에 주택상환 할부금까지 더해지면 더 커지지. 월급이 300인 사람은 자기 월급의 37% 이상 주거 마련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한편 부자는 같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 주식을 사서 나오는 배당으로 생활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이자 비용을 납부하지. 그리고 그 부자들은 이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더 큰 대출을 받아 다른 자산을 사. 쉽게 말해 서민은 실거주용 집이나 차와 같은 소비재에 쓰는 거고 부자들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30대 중반까지 월세에 살았어. 내가 모은 돈을 내 주거용 집에 마련하는 건 내가 여태까지 모은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5억을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 생각지도 못했어. 나도 자연스럽게 취업하고 내 집부터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 말이 확 와닿았어. 오, 나도 이 마인드로 투자하면 부자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좋은 마인드야.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았어? 사실 돈이나 물가에 대해서 매년 왜 이리 물가가 오르지? 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한 건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도 잘 되고 좋았어. 몇 번만 더 돌려보면 완전 이해될 듯. 모르는 거는 댓글로 물어볼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투자에 성공하려면 남이 좋다고 해서 사기보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가 오른다, 떨어진다의 단기적인 예측보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공적인 투자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이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근본을 알아가고 좋은 자산을 볼 수 있는 펀구안 같은 걸 길러주고 싶어.
다음 화에서는 내가 5억으로 은퇴할 수 있는 이유와 지금 그래서 어떻게 얼마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고 싶어. 어때? 좋아. 좋아.